안녕하세요, 서울대 깡쌤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, 전공 학점 그리고 전체 학점, 과연 어떤 학점이 대학원 입학에 더 유리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스카이 대학원 입시를 보면 확실히 학점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때 학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커졌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학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.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요,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, 타대생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턴입니다. 근데 학점 기준을 보면 3.9를 넘어야 이렇게 학부연구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저희 이번에 2024년 후기에 합격한 학생, 이 친구는 지난 겨울방학 때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인턴을 통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요, 그 친구도 4.5 만점에 환산을 하면 거의 4.2에서 4.3을 넘는 친구였습니다. 사실 이 정도 높은 학점이 되면요, 전공학점과 전체 학점을 구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전체 학점이 3점대 후반인데 전공학점만 4.5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. 이러한 인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점에 대한 GPA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요, 이러한 인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대학원을 지원을 할 때 만약에 전체 GPA가 3.6이다, 근데 전공학점이 4.0이다 라고 하면요, 저는 이 학생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우리가 대학원을 지원을 할 때는요, 내가 진짜 공부했던 전공 분야에서 심화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,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요, 이 학생이 지원하는 연구실에 관련된 어떠한 전공 과목들을 들었는지 교수님께서는 면접에서 그 성적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. 따라서 내가 공대 같은 경우에는요, 또 재료공학부나 신소재나 기계나 내가 지원하는 전공 안에서도 세부 분야가 4개에서 많게는 8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내 전공의 4가지 분야, 8가지 분야를 또 다 하시면 좋지만, 전공 안에서도 전체 4가지 혹은 8가지 분야의 학점이 높지 않다고 하시더라도요, 내가 세부적으로 하는 1가지 혹은 2가지 분야에서 A+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고 하시면요, 내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내가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시면 전체 GPA가 무조건 4.0을 안 넘고 전체 전공 학점이 무조건 4.0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실 분야에 특출난 학점과 학술적 스펙이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이렇게 학점에 대한 계속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 GPA가 높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요, 그러면 내가 어쨌든 학점이 4.0이 안 돼요, 3.7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, 3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요, 학부연구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부연구생을 1년 이상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, 내가 당장 2달, 4달만 한다 하더라도요, 무조건 9 to 6 풀타임을 하셔서 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충분히 내가 개입을 하시고요, 거기에 만약에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나 논문에 이름을 실을 수 있다, 그런 부분들이라도 경험하실 수 있다면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데이터나 AI 관련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공공 데이터 혹은 기업에서도 다양한 AI나 데이터 관련된 공모전들이 있어요. 물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선 연구적인 스펙이 또 있으면 좋지만,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을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가 지난 시즌에는 이런 연구 논문의 경험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, 6월, 7월, 8월 여름방학 때 단기간 2달 집중해서 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나 AI 관련된 공모전, 더 나아가 캐글이라는 글로벌한 그런 공모전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국내 학회, 학술대회를 제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활용을 해보세요. 여기에 풀페이퍼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요, 초록 혹은 포스터만 제출하는 그러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빡세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는 학술적 스펙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, 내가 지원하는 시즌이 대학원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점도 그렇게 낮지 않은데 뭘 보완하면 좋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,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꼭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이 학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조언을 드릴게요. 교수님께서 분명 이러실 거예요. 학점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죠? 4.12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카이나 우리 서성안에 올라면 더 좋은 학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낮죠? 라고 물어보시면요,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학점이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것보단요, 네 교수님, 전체적으로 1학년 때랑 2학년 때 제가 전공 심화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 소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에서 조금
학점이 높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후에 제가 어떠한 진로 분야로 연구자로서 혹은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걸 느꼈고요.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거쳐 이번 4학년 1학기를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전공 심화 분야는 A 이상의 학점도 받았기 때문에요. 이러한 경향성을 좀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제가 꼭 교수님한테 A뿔의 학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전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의 경향성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요, 전공학점과 전체학점 중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? 그리고 학점이 낮았을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스펙도 말씀을 드렸고요. 더 나아가서 내가 면접에서 학점에 대한 공개에 들어올 때 어떻게까지 답변을 하시면 좋다 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